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과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일요일 홍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 인선이 포함된 일부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잠복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이 김동화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2주 넘게 만에 한번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휴가 갔다 오셨고요. 네, 갔다 왔습니다. 아유, 이 대통령실이 어수선한데 휴가 갔다 와도 됩니까? 대통령도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휴가 가면 국정 운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네. 김 기자는 이 대통령실 기자실 운영 어떻게 좀 구상을 좀 하고 오셨습니까? 뭐 구상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100일 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그러고 갔다 왔더니 네. 그 기자실을 책임지는 홍보수석이 훅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영범 수석 대신에 이 김은혜 수석이 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도 그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정책 조정 수석이 생겼는데 자, 이 김은혜 수석이 이 지방선거 거의 뭐 2달 반 만에 네. 다시 전면에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평가가? 일단 워낙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 때도 대변인을 했었고 그렇죠. 당선인 대변인이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 바뀌면서 일단 윤석열 정부 지지도가 100일 만에 약간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있었고 그래서 어떤 첫 단추로 이제 그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네. 취지로 보이고요. 네. 뭐 김은혜 수석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당선인 대변인도 지냈고 네.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전에 어떤 뭐 최영범 홍보수석이 잘 했지만 어떤 그 기존의 윤 대통령이랑 관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좀 잘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기대가 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전부터 손발을 맞춰 왔었고 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여당과도 뭔가 가교가 있고 네. 또 네. 윤핵관들하고도 잘 알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이전에 최영범 수석과는 좀 다를 텐데 네. 그 김은혜 수석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뭐 좀 구상을 밝힌 게 있습니까? 어제 브리핑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제 처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에서 홍보수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네. 구원투수로 들어온 구원투수로 거니까. 등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취임 일성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 부족함이 있으면 꾸짖어 달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전의 홍보 방식과는 좀 다른 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국정 난맥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떤 뭐 홍보뿐만 아니라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하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겠다는 의지를 어제 네. 밝혔습니다. 그럼 대통령 메시지를 네.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그 생각지 않은 그냥 네. 즉흥 발언은 네. 최소화하고 뭔가 네. 정제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이번 홍보수석 교체 전부터 그 도스태핑도 약간 좀 변화가 있었고요. 네. 네. 그 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질문이든 이제 응답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요즘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로는 네. 먼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네. 이렇게 오프닝을 모두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질문을 받는 그것도 바뀐 방식이고 아,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는 와중에 이제 네. 홍보수석이 교체됐고 아직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어제 이제 그 임명이 되고 나서는 네. 등장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 아마 아직은. 이제 새로 바뀐 곳에 네. 어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오늘 내일 중 한번 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오늘 도어 스태핑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제 을지훈련 일주일 때문에. 시작되는 날이라서 아, 윤 그게 대통령이 거의 한 7시 전에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없었고 아, 네. 예. 내일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첫 변화를. 어떤 네. 변화가 있는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에도 직접 나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대통령실이 어떤 상황에서 좀 아마추어 같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비판까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워낙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뭐 앵커도 오래 했었고 그쵸.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변인을 네, 진행 그렇죠. 경력했고 이번 당선인 대변인뿐만 아니라 되게 언론 상대하는 게 되게 강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약간 행정적인 부분에 이런 쪽이 좀 많이 그 비중이 있었다면 네. 다들 예상하는 거는 이제 김은혜 수석은 직접 이제 홍보수석 자격으로서 이제 좀 언론 홍보에도 많이 나서지 브리핑에 나서지 않을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박수현 수석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런 적극성을 많이 띌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접촉면도 상당히 활발하고 네. 늘어날 것 같긴 네. 해요. 네. 이미 어제 이제 소개를 할 때도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미 인수위 때부터 알던 기자들이 많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약간 새로운 수석이 임명됐다기보다는 예전에 하던 그렇죠. 분이 와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뭐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구간이 명간인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여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뭐 믿고 보는 김은혜라는 말도 네. 있고 또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돌고 돌아 김은혜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하는 두 것도 가지 있고. 의미가 다 있군요. 그러니까 예. 네. 뭔가 믿을 수 있는데 또 새로운 분은 아니다. 네. 뭐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네, 그렇군요. 또 한편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대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 슬림화에 좀 방점을 뒀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약간 공약 후퇴가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슬림화 기존을 유지하는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3실장 8수석이었거든요. 네. 그거를 어쨌든 2실장 5수석으로 줄인 건 맞고 네. 이번에 정책기획수석 자리를 신설을 하면서 2실장 6수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비하면 슬림화 기존은 유지하되 근데 네. 필요한 기능은 약간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혼선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초등학교 5세 입학이나 주 52시간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이제 보완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뭐 보면 합쳐보면 90kg에서 네. 70kg 줄였다가 네. 10kg 또 증량을 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네. 뭐 증량할 수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렇죠. 슬림이 목표는 아니에요. 네. 슬림 목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을 문정부 전체로 잘하기 위해서 너무 네. 큰 그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니까 네.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거기다가 뭐 병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렇죠. 그게 저도 느끼는 게 처음에 이제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때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 슬림화를 이제 내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도 그 슬림화 기조에 약간 맞춰서 너무 이제 어떤 필요한 곳인데 역할이 네.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너무 거기에 좀 이렇게 매몰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정책 실장을 없앴으면 그 대안 기능이 필요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실 업무라는 게 뭐 수석들이 자기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든 정무를 다 총괄해야 되는 종합 예술과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약간 공백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역시 일을 잘하려면 일손도 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걸 뭐 좀 뭐랄까 좀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 과중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논란이 계속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을 이번 만드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결국 네. 그 없이 그냥 가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뭐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을 증가를 하는데 네. 제2부속실은 뭐 내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속실에서 그 여사를 담당하는 파트들을 나눠져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것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구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대통령실 분위기는 너무 과도한 비판 아니냐. 어. 이제 물론 그 여사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뭐 후보 때부터 그랬지만
이전 뭐 여사 영부인에 비해서는 과도한 비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전에 사적 채용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그 관저 네.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네. 과거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인연이 있었던 업체다. 그래서 네. 대통령 취임식까지 초청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또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네. 아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봐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정말 좀 과도한 비판인가요? 일단은 대통령실은 이 여사 관련한 뭐 입찰이나 그 관저 공사 업체 뭐 계약 자체는 뭐 불법이 없어 공정하게 네. 진행이 됐다 입장이고, 근데 한편으로 그리고 또 그 취임식 초청 명단도 뭐 수천 수만 명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이 사람은 누구의 초청이 돼서 왔고 이런 걸 밝힐 수 없다, 비공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더 이제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뭐 과도한 비판 지점이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공개다, 뭐 공정한, 사실은 어떤 그 경쟁 그 입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뭐 입찰 과정이 사실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 여사와 관계 있는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오비 일학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오약 나무 밑에서 가끔 고천 매지 말라고 네, 이게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아니 뭐 대통령 취임식 초청은요 수만 명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것 가지고 그게 특혜니 많이 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조금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하게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네. 지금 여사님 관련해서 제2부속실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감찰관 네. 이게 지금 이제 해야 된다 막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대통령도 당연히 한다고 했고요. 네. 근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건 국회 탓입니까? 아니면 그 대통령실의 의지가 부족한 겁니까? 그 오늘도 아침에 이제 네. 여야가 이제 특별 감찰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그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하자는 거고, 근데 야당에서는 근데 특별 감찰관을 하면 되지 왜 거기 자꾸 이제 조건을 다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는 국회 추천한 사안이니까 국회에서 할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된다, 대통령이. 아, 그래서 네. 먼저 이제 인사를 정해서 이 사람 추천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어떤 문제라고 서로 이제 약간 핑퐁 게임을 하는 느낌도 좀 들기도 아, 하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네. 받은 게 사실은 인수위 과정 때 네. 그 대통령실 그 상선인 비서실 관계자 발로 네. 안 한다라고 한 번 나온 적이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런 오해를 받는데 사실 그 이후에 네. 대통령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한다. 네. 근데 사실 이 추천 주체는 여야예요, 여야 국회. 근데 그렇죠. 야당은 지금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안 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친인척 관리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또는 김건희 씨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당은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특별 감찰관 임명을 안 했단 말이죠. 자기들은 안 해놓고 예, 지금 근데- 와서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아, 그러니까 쟤도 어차피 예. 우리도 못했으니 너희들도 하지 마라.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임명 안 하다 보면 또 그런 뭐 여사 관련 문제나 어떤 의혹들이 계속 뭐 불거졌을 때 또 네. 공세를 취하기엔 좋은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계속 미룬다. 네.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뭔가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줘서 네. 해달라. 네. 우린 반드시 하겠다. 이러면은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야에서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조만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글쎄요, 여기 여사뿐만 아니라 여사와의 가족들 네. 또 뭐 무슨 이상한 법사들 이런 거 자꾸 나오지 않게 네. 확실히 그 특별감찰관을 지명해서 네. 올 가을에는 특별감찰관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게 제일 낫죠. 그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빨리 네. 이제 공백을 메우는 게 네. 필요하다. 그거 안 해갖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네. 탄핵이란 것까지 갖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이야 뭐 조용하지만 네. 사실 시끄러웠잖아요. 여사 문제로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사실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당초 예상보다는 소폭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뭐 인적 쇄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워낙 사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네. 조금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 그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그 소폭 인적 쇄신을 앞두고도 뭐 기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큰 폭의 어떤 비서실장부터 뭐 수석들 전면 물갈이에 대한 어떤 예상도 나왔었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걸로 정리가 됐죠. 네. 대통령실에 뭐 윤 대통령의 의중은 그건 같아요. 이제 당장 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고 네. 또 이게 사람을 바꿨을 때 어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다음에 바꾸지만 네. 또 이게 정치권에서 흔히 여의도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보여주기식 물갈이는 안 하겠다는 그런 의중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제 어제도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쇄신은 또 인적 변화 이런 건 5년 동안 계속 할 거다. 그래서 또 정기국회가 끝나고 또 여당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이런 거 맞물려서 아마 또 다른 뭐 정무 기능 보강 아니면 뭐 변화라든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당초에 좀 대통령실의 문제는 네. 정치가 없다. 정무가 아, 너무 약하다. 예. 네. 큰 틀의 전략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네. 결국 정책 조정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책과 홍보가 잘못된 거지. 네. 대통령 정치 정무 기능은 문제가 뭐 아직 없다는 그런 건지 네.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그 문제 진단의 핀트가 조금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지적하는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홍보석을 교체하는 게 뭐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은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면 홍보가 문제였던 거냐? 이게 홍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인 사실 이게 홍보가 뭐 우리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돼서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게 정무적 기능 네. 예. 어떤 그 정점에는 사실 비서실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고 그 전에는 사실은 비서실장이 뭐 비서실장 업무, 정책실장 업무, 네. 또 뭐 대통령 살림 업무 이런 모든 걸 다 이제 떠맡아 1, 2, 3역 이상을 했기 때문에 네. 업무가 가중돼서 정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네. 근데 이제 이 어떤 정책실장 역할을 이제 정책기획수석에게 맡기고 또 이제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게 이 살림살이를 도맡을 어떤 총무수석 같은 네. 역할을 할 자리를 또 신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비서실장이 좀 더 이제 어떤 전체를 아우르면서 뭐 내각이나 어떤 네. 뭐 국회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이 현 상황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전에는 네. 잘 눈에 안 띄었는데 네. 요번에 쇄신론 나오면서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신임 수석들도 다 비서실장이 소개하고 네. 대통령이 아니라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힘을 실어줬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건가요? 신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비서실장이 이번 어쨌든 이제 교체 대상으로 뭐 언론에 그러니까요. 네. 올랐고 근데 한번 이제 힘을 실어 준 거죠. 이제 예. 교체 대상이었지만 이제 믿고 다시 맡긴 거고. 그러니까 쇄신의 대상에서 쇄신이 주체가 됐단 말이죠. 예, 주체가 돼서 이제 네. 한번 힘을 실어줬고 네. 그러면 더 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또 이전에 그 난맥상 또 네. 어려운 또 약점들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뭐 분명한 거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브리핑룸을 자주 찾기 시작했고 네. 직접 이제 그런 뭐 참모들에게 지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어. 갈지를 좀 네. 봐야죠. 글쎄요, 그 정책형 비서실장에서 네. 실무형 정책 그 비서실장에서 정치형, 정무형 네. 비서실장으로 바뀔지 네. 한번 두고를 봐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네. 교체론이 계속 있었는데 유임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홍보수석은 정말 잘못했고 정무수석은 잘했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서는 네. 결국 장제원 라인은 이진복만 살아남았다. 아. 장제원의 힘입니까? 뭐 힘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실론이 당장 이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8월 말이면 곧 있으면 이제 야당 지도부가 이제 새로 네. 이제 출범을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감안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네. 더 대야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음. 야당통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 이진복 수석은 야당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분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서실장처럼 네.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일단 그러니까요. 살아남아서 네. 저는 첫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그 경호 강화 아, 예. 지시가 이제 나왔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협치랑 대화 아, 관계 네. 그렇죠. 이전보다 한 단계 이제 진전된 그 관계가 네. 나왔단 말이죠. 그게 아마 그런 어떤 기조 변화를 보면 단순히 어떤 참모들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예. 어떤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은 지난 100일 동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왜 협치를 안 하냐. 아, 또 그렇죠. 뭐 민변 도배, 전 정부 비판, 뭐 네, 전 정부에 그렇죠. 자랑행사 있었냐 이런 비교 발언들. 근데 또 뭐 사저 문제도 6월 달만 해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아유 집무실도 당장 네, 이렇게 그렇죠. 집회하지 않느냐. 법에 따라서 한다. 법에 따라 하는 건데 그래서 누군 그렇게 법치에서 협치로 네. 변하다 이런 네. 기조 변하다. 네. 그래서 뭐 사람은 일단 그대로지만 대통령의 네. 자세는 좀 확실하게 아, 달라진 것 변했다.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더 궁금한데요. 네. 이 개편에서 네. 자 이번에 정책 조정 수석이 생겼는데 기획수석. 예. 정책 기획 수석이 네. 전에도 자 비서실장, 네. 경제수석, 총리, 부총리 네. 다 경제 라인인데 네. 네 개의 옥상옥이 있었는데 네. 한 명이 더 추가됐다. 예. 네.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이렇게 네. 정제 라인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총리부터 뭐 기재부 장관 또 경제수석 다 뭐 비서실장도 다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그 산업부 산업부 예. 출신이죠. 예. 그래서 어떤 기재부 일변도의 그 라인을 아, 이제 견제용인가요? 견제하는 어. 측면도 아하. 있다. 그래서 뭐 새로 옥상옥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청와대에 있었던 그 정책실장이 장관급이었고 네. 그 내부에 뭐 경제수석이나 사회수석을 두고 약간 뭐 거느리는 그런 네. 수직적 구조였는데 네.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 수석은 이제 정책수석은 수평적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평적 구조라는 게 내각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협조 관계다. 뭐 네.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어. 그것도 저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수직적 관계가 일하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 수평적 관계가 얼마나 이 어떤 지금 정책 조율을 잘 할 수 있는지 글쎄 말이에요. 네. 저도 보면 그럼 경제수석하고 혹시 부딪히는 거 아닌지, 총리실하고 부딪히는 거 아닌지 그럴 가능성이 그런 있죠. 지금 예. 느낌들이 예.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자리가 자꾸 생기면은 예. 이 하이라키가 안 정해져 있으면은 예. 내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 서로 얘기가 잘 통해서 서로 견제와 협력이 되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걱정이 있고 네. 마지막 하나는 이번에 검찰 출신들 소위 측근 출신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사적 채용 논란이나 인사 실패 논란 누구 책임인가요? 인사 라인과 그렇죠. 총무 라인 책임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왜 책임 안 지죠? 지금 야당에서도 그걸 가장 크게 문제를 삼고 있죠. 네. 사실 뭐 비서실장, 뭐 정무석, 뭐 이번에 교체된 홍보석을 뿐만 아니라 왜 어떤 그런 검찰 라인 뭐 그런 쪽에는 그 유지를 하느냐. 예. 그건 역시 이제 어떤 윤 대통령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 거기가 실세 중 실세들인가요? 뭐 그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털끝도 못 건드렸어요. 범털인가 봐요. 네. 또 윤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뭐 보여주기 뭐 안 정치적 하겠다. 이해관계에 따라 네. 하지 않겠다. 네. 뭐 외부에서 뭐 야당에서 비판한다고 그걸 갈지 않는 걸 보면 네. 그만큼 뭐 신임이 두텁다고 볼 수밖에 예. 없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김은혜 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을 때도 이 야당에서는 당장 윤심 아니냐, 그쵸. 친윤 인사다. 아. 그러니까 어떤 쇄신이라는 거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네. 결국은 자기가 이제 믿고 맡길 사람한테 그냥 또 오래 일한 사람한테 맞아요. 맡긴 게 아니냐. 아. 그래서 근데 또 내부에서는 정말 이 철학을 제대로 홍보하고 하려면 이 대통령과 그런 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 뭐 그것도 네. 불가피하긴 해요. 네. 뭐 생자벽이를 모르는 사람한테 네. 일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럼 이제 뭐 이 대통령이 그 최근에 이제 어제였죠.
이 취임 100일 이후에 이제 국회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나서 네. 어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여야 중진 협의체 만들자고 제안해서 어우 좋은 생각이다 하셨고 네. 개헌에 대해서도 아유 뭐 긍정적으로 말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협치가 네. 좀 가동이 되나 이런 좀 기대감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금요일 만찬이었고 네. 이제 그 결과물이 어제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 전 대통령 사저 네. 경호를 네. 이제 확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또 대통령 스타일상 어떤 직접 만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네. 또 사실 윤 대통령이 어떤 이 국힘에서 그 중용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검찰총장도 하고 그렇죠. 중앙지검장도 네. 처음에 했었고 그런 뭐 야권 인사랑도 워낙 이제 뭐 예전부터 이제 아는 사람이 많고 이제 만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국회의장단 만찬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끄는 거고 네. 조만간 또 상임위원장단 만찬 네. 뭐 그런 네. 만남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네. 25, 26일에는 국민의힘 그 연찬회가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참석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을지훈련이랑 좀 맞물려서 약간 네. 시기적으로 또 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이전과 다르게 또 어떤 국회 여의도 네. 관계를 좀 그 보폭을 그렇죠.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가서 부탁도 하고 네. 논의도 하고 네. 상의도 하면 네.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해결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여야 국회와 계속 접촉면을 넓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너서클에 갇히면 위험하다 이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핵관 문제를 좀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너서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취임 초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는 관점은 뭐 윤핵관 흔히 뭐 라인이라고 하죠. 뭐 윤핵관 라인, 뭐 검찰 라인 여러 이제 라인들이 네, 네. 이제 어떤 이 위기 상황을 놓고 또 이번 인사를 봐도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뭐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 뭐 비서관급 이상뿐만 아니라 지금 뭐 행정관 또 행정요원들에 대한 그런 검증도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또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또 많은 의견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뭐 방금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이제 특정 라인 윤핵관을 벗어나야 된다고 네. 하는 조언도 네. 있었고 아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들어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바람은 이걸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건데 네. 어떤 이제 그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좀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아 근데 윤핵관 라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데 네. 뭐 윤핵관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 네. 검찰 라인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라인에서 벗어나는 건 아직은 그런 움직임까지는 안 보이는데 네. 검찰 라인이 셉니까? 윤핵관 라인이 셉니까? 아, 그거는 저도 이렇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뭐 아주 뭐 내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 네. 없지만 두 라인이 힘이 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위 이제 상계 라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김건희 라인까지 같이 해서 네. 상계 라인 중에 누가 제일 세냐 이거 갖고 논란이 분분해요. 네. 네. 근데 겉으로는 윤핵관들이 다 욕을 먹고 있는데 네. 실제 결정권은 오히려 검찰 라인이 더 세지 않나 이런 얘기도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서 보여지는 거는 뭐 핵관 라인이 더 이제 전면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검찰 라인은 어떤 맡은 보직도 그렇고 이렇게 네. 드러나는 자리는 그렇죠. 사실 드러나진 아니거든요. 않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어쨌든 이 한 번에 이 100일을 전후해서 이제 지지율 이 바닥을 쳤고 위기 상황을 만났고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조정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뭐 어느 라인이 셌다고 하시는데 좀 더 지나봐야 이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아량 있게 품어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네. 품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전 대표가 최근 이제 거의 뭐 일일 일발언 네. 뭐 페이스북이나 방송 출연도 활발히 하고 있고
대통령을 이제 직접 겨냥하기도 하고 뭐 핵관들 또 어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약간 비화들도 막 이야기하고 저는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혁신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랑 가깝죠. 대통령이 큰 그릇이 아니냐, 품어야 된다.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선은 이미 넘었지만 네.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기대가 나오는 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기조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게 강경 기조였는데 네, 네. 약간 뭐 협치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네. 그래서 약간 여지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네. 이준석 전 대표를 감싸 안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래도 혹시나 그 대화조차도 또 네. 뒤로 새 나갈까 봐. 아.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통령하고 독대에서 만난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네. 다 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나 손 내밀었는데 그거 쳐버리고 대통령이 언제 전화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어떻게 하느냐라는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만 보면 사실은 되게 서로가 이제 불신이 되게 쌓여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저는 이게 볼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실에 연락이 왔다 아니면 네. 직접 연락이 왔다 하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깐다고 해도 그럼 그거 자체로 대통령이 바뀌었구나라고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글쎄요. 네.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 이준석 대표 문제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네. 이 위험 요인을 그러니까 여권의 가장 분란이자 내용이자 위험 요인을 네. 한 달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누군가 나서 대통령이 직접 안 하면 밑에 참모가 또는 여당의 중진이든 여당 지도부든 누군가 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해결 안 하고 그냥 방치 예. 그 자체예요. 네. 이거는 좀 너무 좀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국회 일이고 또 물론 뭐 당사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 겨냥하긴 하지만 국회 일이 이미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일이라고 다 생각해. 왜? 맞습니다. 근데 그 분명한 거는 후보 때도 그때만 해도 후보 때였죠. 윤 후보와 어떤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거를 방치할 수 없었던 게 현직 여당 대표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다른 게 어쨌든 이제 비대위가 출범했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 자격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없어졌고 네. 하기 때문에 뭐 냉정하게 보면 장외 인사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런 점이 좀 감안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면 예. 가처분해서 판사 한 명한테 이 운명을 맡겨놓는 게 좀 너무 정치를 구제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판사한테 맡겨놓습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장외 인사라고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뭐 이제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네.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다툼이 네. 일어나고 있고 네. 지난주에 또 이제 장해찬 청년재단 네. 이사장과 SNS에서 약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대선까지는 공동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뭐 이재명 후보, 그렇죠. 민주당, 어쨌든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약간 뭐 정말 싫어도 이제 보기 싫은 사람도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도 내후년이고 또 아. 서로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지금 뭐 친명 대 비명 뭐 네. 이런 뭐 반명 뭐 친문구도 이런 내분이 뭐 내용을 겪고 있단 말이죠. 네. 국민의힘도 역시나 청년들이 예전에는 이제 2030 그룹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떤 기성 그룹과의 어떤 대결 구도였단 말이죠. 2030의 헤게모니가 가느냐, 힘이 실리느냐 이런 거였는데 이미 그런 공공의 어떤 적이 뭐 대응할 그런 경쟁 관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금 또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그 갈등 관계에서 이제 파생되어 온 거죠. 뭐 장해찬 이사장만 해도 사실 작년 이제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권 입문할 때 그때 그렇죠. 약간 특보 형식으로 이제 맞아요. 등판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가깝다고 이제 많이 보고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 쪽에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그룹에서는 또 서로 이제 예, 치열한 또 다툼이 시작된 게 아닌가. 네. 근데 네. 이 청년 정치인들까지도 편을 갈라서 네.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이 네.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청년 정치가 그렇죠. 이렇게 변질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청년 정치를 놓고도 이준석 청년 정치 따로 있고 윤석열식 청년 정치인 따로 있나.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이 청년 정치는 뭔가 좀 기성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고 다른 어떤 그러니까요. 정말 참신한 모습이 기대하는 바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전 투 양상을 보이면서 뭐 그러니까요. 다를 게 없나 이런 아, 뭔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예.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2차 징계를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된 것이 그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인데 정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는 부분이 약간의 네.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리위가 또다시 나서게 된다면 좀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 윤리가 지난 징계 때는 품위 의무 유지 의무 위반이었죠. 그래서 네.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고 그때는 뭐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뭐 각서 이런 어떤 그런 논란이었다면 네. 지금은 좀 사안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사실 대통령이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어떤 발언을 가지고 만약 이거를 뭐 분란을 일으켰다고 만약 징계 논의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또 글쎄요, 이거는 새로운 논란을 글쎄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욕설을 했다거나 네. 이런 건 모르지만 정상적인 정치 행위로서의 발언을 네. 갖고 문제 삼으면 네. 이건 뭐든지 다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윤리위는 아니, 네. 사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최소화해야지 이렇게 정치 행위에 나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상. 네. 뭔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공격 그만하고 좀 네. 자중자애하자라고 예. 분명히 얘기했겠죠.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아랑거자 하지 않고 네.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네. 그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개입을 해서 네. 네. 윤 대통령과 이준석 극적인 화해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예. 네. 이준석 대표는 두 가지 길이 있었죠. 어떤 윤 대통령과 뭐 핵관 여권의 어떤 탄압을 받아서 네. 이제 어떤 희생양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스피커를 자처했죠. 그래서 네. 지금 방송 출연도 그래서 네.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갔고 네. 뭔가 그렇게 감으로써 얻는 네. 효과를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고, 근데 또 기대하는 바는 그 대통령 캐릭터나 이준석 대표 캐릭터가 어떤 범상치 않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정말 또 한 번 더 하면 화끈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뭐 지지율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 또 변화를 주고 있는데 또 이런 그 극적화에는 이미 후보 때 몇 번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그렇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게 예, 해내는 게 어쨌든 그게 사실은 지방까지 찾아가서 악수하고 예. 또 국회에서 껴안고 그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 지점이 어떤 변화의 어떤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글쎄요. 저희도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이 대표 그 과거 있고 이제 같이 손잡고 가십시다 하면은 또 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이준석 대표 만나보니까 약간 저쪽 전화 기다리고 있던 눈치가 좀 보이긴 보였는데 전화가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사실 근데 대통령실과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싸움을 해도 민주당이랑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될 상황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된다면 대여 투쟁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좀 지켜봐야겠죠. 뭐 여야가 일단 기존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야당이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뭐 야당 지도부 만나려고 해도 야당 상황이 지금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늦었어요. 비대위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이제 뭐 영수회담 뭐 과거 영수회담처럼 이제 대선의 경쟁자였지만 만남이 행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그 약간 서로 뭐 민주당은 또 어떤 이제 뭐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에 못했고 또 어떤 뭐 다수당이긴 하지만 또 필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윤 대통령도 뭐 분명한 거는 협치가 없으면 뭐 법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 필요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단순히 뭐 대결 구도 일변도라기보다는 또 정말 기브앤테이크로 줄 거 주고 또 할 거 아하. 하는 게 해야 서로 필요가 좀 맞물려서 돌아가지 네. 않을까. 이재명 의원의 필요는 뭘까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빼달라는 걸까요? 뭐 알 수 없죠. 그분이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건 민주당의 정상화도 아니잖아요. 집권보다도 자기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빼고 싶어하는 게 저분의 가장 솔직한 일순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까지 고치고 난리죠. 뭐 그 필요를 뭐 이야기하진 않겠죠. 근데 분명 얘기할 것 필요들을 같은데요. 혹시나 그런 요구를 하면 네. 윤 대통령이 받아줄 수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뭐 거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이제 그걸 그렇죠.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도 일단은 봐야겠죠. 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 대상은 아니겠죠. 겉으로는. 근데 뭔가 하여튼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협치도 해줄 것 같은데요. 또 정치력이 또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도어 스태핑 방식도 바꾸고 인사도 개편을 좀 시작을 했고 앞으로 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고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뭐 많은 뭐 언론들이나 주변에서는 뭐 일단 태도 논란은 확실히 좀 바뀐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쉽게 말해 액션 또 네. 지금 나오는 발언들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그 전에 약간 좀 강한 발언들이 있었다면 네. 이제 좀 더 포용하고 품는 발언들 그다음에 네. 인적 쇄신 지금 어쨌든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아하.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일단 교체된 홍보 라인들 이제 하는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직접 보면은 네.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스태핑을 지켜볼 때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느낀 게 일단 네. 걸음걸이도 다들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좀 움직임이 그렇죠. 컸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걸었죠. 네. 지금은 약간 이제 차렷 자세 오. 비슷하게 해서 오. 제가 이렇게 바뀌셨군요. 또 예전에는 네. 이제 뭐 발언을 하면서도 과한 제스처가 있었다면 아, 지금은 제스처도 되게 최소화하는 정제되고. 상황이고 걸음걸이도 그렇군요. 반듯하게 제스처도 네. 과도하지 않게 어. 정제돼서. 그리고 이게 약간 미세한 부분인데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부분 같습니다. 아, 아마 그거를 태도가. 국민들도 캐치했나요? 최근에 조금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긴 해요. 네. 소폭 상승했어요. 예. 지금은 상세긴 하지만 워낙 이제 바닥을 친 상황에서 역대 정권의 초기에 비교하면 여전히 네.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또 만족해서 또 오르네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아, 다시 그렇죠. 방심하면 큰일이죠. 이제 네. 계속 흐름을 이어가야겠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윤 대통령 100일 지나면서 대통령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록 조금 미진하지만 쇄신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이 얼마나 또 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 펀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